자, 13장에서는 객체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인 폴리모피즘, 즉 다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9장과 10장을 통해 갖고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상속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것들은 결국에는 폴리모피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념을 잡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객체장 프로그래밍이 진행돼 왔고, 다음 시간에는 템플릿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다형성에 대해서 다형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다형성이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했어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다양성을 적용해 갖고 만든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좋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디버깅과 그리고 추가적인 코드가 들어갔을 때 유지관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실제 실현하기 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버추얼 함수가 사용된다. 그리고 업스트랙트 클래스와 콘크리트 클래스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버추얼 펑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 하나 더 퓨어 버추얼 펑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하나, Runtime Type Information, 보통 RTT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운캐스팅, 그리고 다이나믹 캐스팅, 그리고 타입 아이디, 이런 거 쓸 때 사용된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RTT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언더 더 후드라는 게 있네요. 이 언더 더 후드. 자, 자동차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네트가 있어요. 본네트를 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네트를 열어보면은 그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 계통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후드를 열게 되면은 엔진이 있고, 배터리가 있고, 엔진 오일 계통이 있고, 전기 전자장치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봤을 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후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C++을 이용해서 버추얼 함수를 또는 다이나믹 바인딩을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좀 더 파워풀한 코드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버추얼 함수, 다이나믹 바인딩, 이것들을 코드 내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는 폴리모피즘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자,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주요 키워드와 그리고 개념들, 약간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폴리모피즘, 결국에는 상속 하이러키를 이용해서 만든다. 얘를 위해서, 상속 하이러키를 위해서 나온 놈이다. 뭐가? 폴리모피즘이. 자, 상속계통 상속에서 12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자,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 클래스 있고 자식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트리 형태로 나온 하이러키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코드를 누군가가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 제너럴 퍼포스. 두 번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제너럴한 코드를 만든다. 자, 이 경우는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자,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누군가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고객들한테 팝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코드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코드들은 클라이언트인 고객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편리하게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즉, 제너럴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전달해줘야 그 코드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든 코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나 숙제를 낼 때 만든 코드. 자, 그것은 누군가 쓸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들이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폴리모피즘을 배운다는 것은 일반화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누군가가 아주 편리하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폴리모피즘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 자, 클래스의 객체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거는 하이러키의 동일한 파트들에 해당된다. 자, 이런 하이러키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뭐 클래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결국에는 이 전체 구조의 하나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베이스 클래스. 자, 이런 것들. 자식 클래스의 객체들은 베이스 클래스, 즉 아버지 클래스의 객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객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자,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자, 이 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어떤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 타입에 맞게 특정 일을 수행을 한다. 자, 요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통해 갖고 dot 오퍼레이터, 점 오퍼레이터를 써 갖고 이 안에 있는 함수를 구동하게 됩니다. 즉, 이 타입에 맞게 구동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객체를 만들 때 1단계, 2단계를 설명했었죠. 그거와 똑같아요. 자, 객체를 만들 때 메모리를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로부터 나온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컨스트럭터로 호출한다. 자, 컨스트럭터로 호출한다. 그러면 객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객체를 통해 갖고 그 안에 있는 멤버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다. 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객체와 객체의 타입, 이것은 일치가 돼야 된다. 자, 여긴 또 나오네요. 새로운 클래스. 자, 자식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코드,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거에 약간 또는 변경 없이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폴리모피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부분. 즉, 폴리모피즘은 일반화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자, 두 가지는 꼭 알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서 얘가 나오네. 애니멀이라는 하이러키가 있습니다. 자, 최상위에 애니멀 클래스가 있어요. 그 아래 뭐가 있냐? 여기 나오는 거는 fish, frog, bird가 있어요. 자식 클래스. 자, 여기에는 동일한 멤버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뭐? move라는 것 함수가 존재를 해요. 자, fish에서도 move 함수, 멤버 함수가 있고 frog에서도 move라는 멤버 함수가 있고 bird에도 move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멤버 함수, move라는 멤버 함수들은 개념들은 틀리죠, 이 안에. 자, 물고기인 경우에는 스위밍을 한다. 프로그, 개구리는 뛴다. 버드는 날아다닌다. 자, 이런 개념이 동일한 이름으로, 무브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자식들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애니멀이라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포인터나 레퍼런스로 얘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식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이 객체를 아버지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얘를 가리킬 수가 있다. 가리키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move라는 함수를 이 포인터, 아버지 클래스의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얘를 접근해서 구동을 시킬 수 있다. 자,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터가 있어. 그런데 fish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를 이 아버지 클래스인 애니멀이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얘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인터니까 화살표고 그 안에 move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안에 있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move라는 함수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구동이 돼요. 자, 이것처럼 아버지 이 포인터면은 fish에 나온 객체를 가리킬 수 있고 또는 얘를 바꿔서 다시 frog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또는 bird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이 포인터 ptr이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가리킬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의 아버지 클래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인 fish, bird,
뭐 frog의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없다, 폴리모피즘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 객체는 반드시 fish로부터 만들어진 포인터로 얘를 가리켜야 돼요. 얘는 frog로부터 만들어진 포인터로 얘를 가리켜야 되고, 또는 얘는 bird의 객체는 bird로부터 나온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켜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개의 포인터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포인터,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만든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하나만 만들어서 얘를 가리키고, 또 얘가 가리켜서 일이 끝나면은 또 얘를 가리키고, 또 얘를 가리키고, 즉 하나의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에 있는 모든 객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폴리모피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폴리모피즘은 버추얼 함수를 이용한다. 어디에 있는 버추얼 함수인가요?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버추얼 함수. 이것을 호출한다. 어떻게? 아버지 클래스의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이용해갖고 버추얼 함수를 호출한다. 그러면 C++ 컴파일러는 동적으로 해당되는 함수를 따라가서 아까와 같이 move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호출해줘.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게 되면 베이스 타입의 포인터 또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앞부분에서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의 타입으로부터 만든 포인터가 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베이스 클래스의 객체와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객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상위에 있는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 또는 손자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버추얼 함수와 폴리모피즘.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일반화된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자, 버추얼 함수와 폴리모피즘을 썼다 라고 한다면은 런타임 때, 실행 때 특정되는 객체를 따라간다. 특정되는 객체를 따라간다. 자, 런타임 때. 자, 앞에서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아버지 클래스인 애니멀로부터 만들어진 포인터가 있어요. 얘를 가리켰어요. 자, 얘를 따라가서 move라는 것을 구동을 시키는데 이것을 언제 연결을 시켜주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 객체는 이거, 포인터는 얘가 가리켰어. 그러면 얘가 가리킨 놈이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객체다 라는 것을 컴파일러는 런타임 때, 즉 실행될 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시켜준다는 말은 이 move, 이 포인터는 fish라는 객체를 가리켰지만 얘는 결국에는 fish 객체를 의미한다. 그러면 move라는 포인터를 써갖고 move라는 함수로 호출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move가 아니라 내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fish라는 객체 내에 있는 move 함수를 호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연결을 시켜줘.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하위단에 있는 타입들을 알 필요가 없겠죠. 자, 이 말은 뜻은 뭐냐? 자, 스트럭처가 있어요. 스트럭처가 있고 또 있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증손자, 그리고 증손자의 증손자. 뭐 이렇게 쭉 하이라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객체를 내가 포인터로 연결하고 싶다. 자, 가장 좋은 것은 이 클래스의 타입에 해당되는 포인터를 연결해 갖고 얘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나 이 코드가 만약에 500줄에서 객체가 만들어졌다. 객체. 그러다 2500줄에서 얘를 가리키고 싶어요.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500줄에서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2500줄에서 500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0줄에서 내가 이 클래스의 타입으로부터 객체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이 포인터를 이 클래스의 타입으로 설정을 해서 가리켜야겠구나 라고 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이 객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내가 현재 쓰려고 하는 이 객체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보니까 500줄에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 타입이 정말 이 객체의 타입이 맞나 확인도 해야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러지 말고 폴리모피즘을 써라. 요 최고 위에 있는, 최상위단에 있는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포인터를 만들어요. 또는 레퍼런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 놈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요 놈과 연결을 시켜줘요. 500줄에서 만들어진 객체. 현재 2500줄에서 이 객체를 쓰려고 할 때, 요 포인터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 마냥 그 타입, 이 객체가 만들어진 타입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이 객체가 만들어진 클래스 타입은 결국에는 최상위탄 요 할아버지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나온 파생된 자손들이다. 그렇다면 이 자손들은 이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의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포인터와 레퍼런스를 쓰면은 연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타입을 알 필요가 없다. 객체의 타입을 알 필요가 없다. 그 최상위단에 있는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연결을 시키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모피즘을 쓰게 되면 확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확장성. 자, 어떤 사람이 클래스 하이러키에서 요만큼을 만들었어요. 요만큼을 만들었어. 그리고 뒤에 더 확장이 됐어요. B라는 사람이 더 확장을 시켜서 이만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여기서 만드는 객체들은 추가적이 확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무리 없이 여기 있는 최상위단에 있는 클래스의 타입으로부터 만드는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이용해 갖고 여전히 얘를 가리킬 수 있다. 또 증가를 했다. 또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럼 여전히 최상위단에 있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얘를 가리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클라이언트 코드라는 건 뭐냐? 클라이언트 코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또 누군가 만들었던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은 그 클래스를 실제 사용하는 코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메인 함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가져와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즉, 누군가 만들어진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클래스를 실제 쓴다는 것은 객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객체를 만드는 코드들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메인 함수가 여기에 클라이언트 코드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드라이브 클래스 객체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펑션을 호출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죠. 지난 시간 12장에서 제 기억으로 99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그 그림을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자, 드라이브 클래스에서 객체가 만들어졌다. 이 객체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는 거?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영역에 있는 함수를 얘가 호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12장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드라이브드 클래스 객체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함수, 퍼블릭 영역에 있는 멤버 함수를 객체가 접근해서 읽고 쓸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디라이브드 클래스 포인터가, 즉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가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자, 클래스 구조가 있어요. 클래스 구조. 자, 아버지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있어요. 자, 이 클래스를 이 자식 클래스에서부터 포인터를 할 수 있냐? 포인팅을 할 수 있냐? 포인터를 만들어서 얘를 아버지 클래스를 가리킬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를 할 수 있어요. 포인터.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근데 거꾸로 아버지의 객체를,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식의 이름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또 하나. 드라이브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아버지 클래스 포인터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 즉 아버지 클래스의 타입으로 만든 포인터를 이용해 자식 클래스를 가리켜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켜서 이 객체를 경유해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가능하죠. 자, 세 번째 문장은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가리킨다는 말은 이 객체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포인터를 경유해서 가능합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 포인터로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자, 디라이브드 클래스 객체는 결국에는 아버지 클래스의 객체처럼 취급당할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다. 자, 결론을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버지 클래스의 타입으로 포인터를 만든다. 또는 레퍼런스를 만든다. 그 포인터나 레퍼런스는 자식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 그럼 가리킨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연결을 시켜준다. 이 포인터는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나온 포인터지만 얘가 자식 클래스인 얘로부터 만든 객체를 가리켰다. 그 말의 뜻은 이 안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 자, 그것을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 아버지 클래스 포인터로 아버지 객체를 가리킨다. 당연하죠. 객체가 있다. 객체가 있다. 클래스 하이라키가 있다.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했다. 1대1 대응.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도 아버지 포인터, 아버지 객체, 아버지 클래스. 이 객체도 아버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좌우가 맞죠. 1대1 매칭이 맞습니다. 또 하나, 디라이브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이 객체를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타입으로 포인터나 레퍼런스 정해서 연결을 시킨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여기서 나온 거 마냥 좀 더 구체로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포인터를 만들어서 똑같이 객체를 만든다. 객체를 만든다. R 밸류 쪽에 있는 타입과 L 밸류에 있는 타입이 맞는 포인터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이에요. 그런데 다음번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로부터 포인터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킨다. 가능. 왜? 디라이브드 클래스의 객체는 결국에는 베이스 클래스의 객체와 이서 관계를 갖고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car is a vehicle. 맞죠? car is a vehicle. 자동차는 탈 것이다.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베이스 클래스가 얘를 가리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리켜도 상관이 없어.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아버지 타입으로 포인터를 만들었다. 레퍼런스를 만들었다. 그 포인터나 레퍼런스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손가락질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가 아버지 객체를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베이스 함수를 호출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자, 얘를 아버지 클래스가 자, 이 그림 빼고 아버지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자식 클래스. 자, 아버지의 클래스 타입부터 포인터를 만들었어. 레퍼런스를 만들었어. 레퍼런스 만들었어.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켰어요. 얘를 가리켰어. 자, 버추얼 함수를 쓰지 않으면은 얘를 가리켰더라도 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무브 함수를 호출하면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무브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무브가, 즉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무브가 호출이 된다. 단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버추얼 함수를 쓰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버추얼 함수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비록 얘를 가리켰더라도 함수를 호출했을 때 요 포인터로 함수로 무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무브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무브가 호출이 된다. 어떤 경우? 버추얼 함수를 쓰지 않았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네요. 핸들의 타입. 자, 핸들의 타입이라는 것은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핸들이라는 것은 포인터를 의미해요. 핸들. 자, 여러분들이 핸들은 역할이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방향을 바꾼다. 핸들, 자동차 핸들 뭐 하는 거예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을 갖고 있죠. 핸들을 돌리면 자동차가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터가 있어요. 포인터. 현재는 요 객체를 가리켰지만 이 포인터는 다시 누군가를 다시 다른 놈을 가리킬 수 있어요. 이 객체가 아닌 다른 놈을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포인터를 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들. 보통 핸들 또는 핸들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나오는 핸들의 타입. 핸들의 타입은 뭐냐? 포인터의 타입을 의미합니다. 포인터의 타입. 자, 어떤 함수가 호출된다는 것은 핸들의 타입에 종속된다. 핸들의 타입에 종속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만들었어요. 자식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켰어. 그러나 이 현재 핸들, 이 핸들은 누구를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mov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즉, 이 포인터가 만들어진 핸들의 타입,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 언제? 버추얼 함수를 안 썼을 경우에. 버추얼 함수를 쓰게 되면 이 하위단으로 내려간다. 자, 이 부분들을 뒤에 예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 가리킬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핸들의 타입,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함수가 호출이 된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만, 비록 얘 자식 클래스를 가리켰지만 이 포인터의 타입은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타입이에요. 따라서 이 핸들의 타입에 해당되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얘가 여기 있는 함수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간다. 두 가지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비록 객체는 얘를 가리켰더라도 이 핸들의 타입은 이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멤버 함수를 가리킨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을 쭉 살펴볼까요? 자, 커미션 인플로이 아버지 클래스예요. 그로부터 만들어진 객체가 있어. 객체. 이게 메모리 공간이고 그리고 객체 이름은 커미션 인플로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자, 여기에 포인터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이름으로? 이 포인터, 즉 핸들러의 타입. 일치하죠. 어떤 관계냐? 요거와 동일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타입이 동일합니다. 가능하죠. 그럼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 함수인 earnings와 print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뭐죠? 이름이? earnings.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물론 커미션 인플로이로부터 상속을 받은 놈이에요. 자, 여기에서 new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 new. 자, 이렇게 정의됐어요. 자,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를 포인터 1, 2가 가리킨다. 포인터 1, 2가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름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라고 했는데 우선 포인터 1, 2라고 해봅시다. 자, 가리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타입이 1대1 일치해요. 자, 객체를 만드는 과정은 메모리 구조를 가져온다. 그리고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메모리상에 심어 놓는다. 물론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로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인터로 연결했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ptr 1, 2 프린트 함수로 호출하면은 여기는 함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에 뭐 아버지 클래스에 특정 함수가 있다. 퍼블릭 영역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뭐 void run이라는 함수가 있다. void run이라는 함수가 있다. 어디에? 아버지 클래스의 퍼블릭 영역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는 포인터 1, 2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왜? 이 run이라는 함수는 아버지 클래스 내에 있지만 퍼블릭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커미션 임플로이, 즉 아버지 클래스 이름으로 이 객체를 가리켰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가 있다. 자, 좀 전에 제가 여기 잠시 썼는데, 자,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객체를 하나, 즉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객체의 주소를 아버지 클래스의 이름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경우. 즉 자식 클래스 객체를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이 전체 덩어리, 이 전체 덩어리를 객체를 아버지 클래스 이름으로 가리켰어요. 가능합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을 손가락질할 수 있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뭐로 호출했냐? 뭐로 호출했냐?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현재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만든 자식 클래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식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요 놈을 가리켰어요. 요 놈이 이 포인터가 이 자식 클래스를 가리켰어요. 그 가리킨 결과를 갖고 여기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의도했던 건 가리키는 실체는 이 오브젝트예요. 자식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예요. 그것을 아버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린트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실제 존재하는 객체는 오브젝트니까 당연히 요 함수를 구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여기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호출이 됩니다. 그게 뭐냐?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 마냥 두 번째 얘기한 거. 자, 핸들의 타입에 종속된다. 핸들의 타입. 자, 핸들러가 있죠? 핸들러 타입. 그 이 핸들러 타입에 종속된다는 말은 여기에 이 핸들러에 해당되는 타입 어디에요? 요 부분이겠죠. 요 타입. 거기에 있는 프린트 함수를 호출한다.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객체는 이 전체 덩어리지만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함수가 호출된다. 포인터 타입 뭐예요? 얘죠. 이 영역에 있는 이 프린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얘기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실제 가리키는 대상은 이 전체를 가리켜요. 이 포인터가 이 객체 전체를 가리키더라도 이 포인터의 타입은 아버지 클래스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가 아니라 포인터의 타입 내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실제 예대로 가볼까요? 자,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아까 이전에 배웠던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자, 프린트라는 함수를 기억하라세요. 프린트. 자, 프린트라는 함수를 기억하고 쭉 넘어갑니다. 다른 코드는 다 이전 코드와 동일합니다. 자, 프린트.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는 뭘 했나요? first name 출력하고 last name 출력하고 security number 출력하고 gross sale 출력하고 commission rate 요 부분까지 출력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출력했어요. 어디서? 아버지 클래스인 commission employee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에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구동하면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뒤로 가서 이것을 상속을 받았네요. 어디서? 자식 클래스인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프린트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네요. 자, 이 프린트 함수는 어떤 일을 하나 볼까요? 자, 앞에서 나왔던 아버지 클래스에서 출력했던 4가지 항목에서 출력을 하고 한 가지 더 베이스 샐러리를 출력하는 부분이 더 있네요. 즉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 클래스는 총 5가지를 출력을 하고 자식 클래스에서는 6가지를 출력하는 어디서? 프린트 함수에서 동일한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자식 클래스에서는 6개 출력하고 아버지 클래스는 5개만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래갖고 메인 함수로 갖고 이게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앞에서 만든 코드들을 실제 쓰는 부분, 실제 객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해당되겠죠. 자, 여기서 객체가 나오네요.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어요.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림 만들어집니다. 메모리를 가져와서 컨스트럭터를 구동해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초기화를 시켰어. 이게 객체입니다. 자, 이게 그 모양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19번째 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를 만들었어. 그걸 이 객체에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시켜. 자, 연결시키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오네. 아직 안 나왔네요. 우선 객체를 만들고 자, 포인터를 설정했어요. 포인터. 현재는 아무도 안 가리키는 거야. 즉, 널로 가리킵니다. 0이라고 지정해야 돼요. 자, 포인터도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현재 이 포인터는 아무도 안 가리키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안 가리키는 상태. 두 번째,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밥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밥 루이스라는 이름으로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객체를 만들어옵니다. 이름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메모리상에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내용물과 자식 클래스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집어넣고 2단계 컨스트럭터로 호출한다. 아버지부터 컨스트럭터로 호출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 있는 내용물들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객체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어딘가요?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자, 여기에 맞게 또 포인터를 하나 만드네요. 포인터의 이 타입, 즉 핸들러의 타입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로 타입입니다. 현재도 아무도 안 가리키고 있다.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객체 이름으로 프린트를 냈어요. 자, 커미션 인플로이. 아까 만들어진 요놈에 대한 커미션 인플로이.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하기 전에 여기 어디서 호출이 됐냐? 요놈이 호출이 된 겁니다. 요놈이 호출된 거야. 출력하면은 아버지 클래스의 타입으로 만든 객체이기 때문에 총 5개가 출력이 될 거예요. 하나, 이름, 둘, 셋, 4개. 아, 4개네요, 4개.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아버지 클래스는 4개, 자식 클래스는 5개가 되네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4개가 출력이 됐어. 그리고 자식 클래스, 조금 전에 만들어진 밥 루이스 이름을 갖고 있는 객체. 이걸 출력을 해볼까요? 그럼 몇 개가 출력이 될까요? 베이스 앨러리까지 포함돼서 총 5개가 출력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마냥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 5개가 출력이 됐어요. 얘를 가리킬 때 5개가 출력이 됐어. 자, 이제부터입니다. 자, 아까 아무것도 안 가리켰던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 요 놈을 얘의 주소로 가리킨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객체로 가리킨다. 가볼까요? 42번째 있는 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 이 핸들러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earnings와 print, 퍼블릭 영역에 있는 내용물들의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냐? 프린터. 자, 포인터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써서 프린터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아까와 동일, 여기서 수행됐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포인터를 수, 존스 똑같죠?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브젝트, 닷 오퍼레이터를 써서 접근한 거고, 이것은 포인터, 즉 화살표를 통해서 접근했던 거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어디서 만들었나요? 여기서 만들어졌네요. 이 포인터. 이때는 아무도 안 가리키고 있지만 이제는 누구를 가리키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라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객체를 가리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얘라고 하지만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본다고 의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통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얘가 얘에 접근해서 여기 있는 프린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온 결과와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는 모두 동일하겠죠. 자, 동일한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나온 결과 밥 루이스 5개죠. 5개가 출력이 됐습니다. 5개죠. 자, 1대0 좌우 짝꿍을 맞추는 거예요. L밸류, R밸류 짝꿍을 맞춘 거예요. L밸류, R밸류 짝꿍을 맞췄습니다. 짝꿍을 맞췄어. 자, 다음번 문제. 자,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 조금 전에 어디를 가리켰어요? 누구를 가리켰어요? 얘를 가리켰습니다. 얘를 가리켰어요. 조금 전에 얘를 가리켰던 놈이에요. 요 놈을 누구를 가리키냐? 이젠 얘를 가리킬 겁니다. 얘를 가리킬 거야. 조금 전에 얘를 가리켰다가 이제는 핸들을 바꿔서 얘를 가리킬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전체를 이 객체를 가리킬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전체 객체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조금 전에 얘를 가리켰다가 이제는 얘를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연결을 안 하고 얘를 가리킨다. 얘라는 말은 이 내용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물 전체. 객체 내에 있는 메모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누가?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가. 자, 이렇게 가리켰어요. 자, 이렇게 가리켰어요. 자, 프린터를 출력을 해볼까요? 뭐가 출력이 될까? 자,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은 객체인 얘를 포인터 얘가 가리켰으니까 이 객체, 중요한 건 객체죠. 포인터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포인터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실제 내용물은 얘예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실제 얘는 이 내용물에 있는 것.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프린터를 출력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얘를 가리켰던 놈을 끊고 얘를 가리킨다. 얘를 가리킨다. 얘를 가리켰다가 다시 얘를 가리킨다. 핸들을 이용해서 또 핸들을 돌렸다. 그러면 객체는 얘기 때문에 얘가 출력되면 좋겠죠. 그러나 결과를 볼까요? 하나, 둘, 셋, 4개만 출력이 됐습니다. 4개만 출력. 5개가 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요 4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 원인이 뭘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서 프린터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시피 얘 핸들의 타입에 종속된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놈으로 가느냐? 2개가 있다. 아버지 쪽에 있는 프린터와 자식 쪽에 있는 프린터가 2개가 있다. 그러면 과연 컴파일러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결론은 이쪽으로 갑니다. 왜? 이 포인터의 타입은 아버지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금고가 있어요. 아버지가 금고를 만들었어요. 금고를 만들었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금고를 만들었어요. 자식도 그 유산 금고 더하기 하나 더. 2번 금고예요. 1번 금고는 아버지 금고, 2번 금고는 자식 금고예요. 물론 소유자 측면에서 보면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1번 금고도 자식 거고 2번 금고도 자식 거예요. 둘 다 자식 거예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내가 아버지가 좀 빼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금고 속에 있는 것을 꺼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아버지에 있는 금고. 여기서 금고라는 건 프린트 함수를 얘기해요. 프린트 함수. 그럼 아버지가 자식이 모아놓은 2번 금고까지 손댈 수 있느냐?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만들어진 금고 1번. 즉, 이쪽 프린터만 접근이 가능해. 접근해서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갖고 있는 금고 2번 금고까지 손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상속을 해줬기 때문에. 상속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포인터를 설정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전에 물려줬던 이 금고, 1번 금고에 있는 것. 1번 금고라는 것은 이 프린트 함수, 요것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원했던 것은 밥 루이스 해갖고 5번째 베이스 샐러리까지 출력하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아버지 클래스 이름으로 포인터를 만들어서 객체를 연결했더니 그리고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더니 아버지 쪽에 있는 내용물만 출력이 됐다. 아버지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 원했던 것, 프로그램 원했던 것은 뭐냐? 자식 클래스를 가리키더라도 여기서 출력, 아버지 이름으로 포인터를 설정해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했더라도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가 호출되고 싶어요. 왜? 실체는 얘기 때문에. 실체에 있는 곳에 가갖고 출력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때 다양성이 적용이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선 아버지의 객체를 자식 클래스가 포인트할 수 있느냐? 없다. 왜? 아버지를 자식이 손가락질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만약에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으로 가볼까요? 자,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 X라고 표시된 부분이 허용이 된다. 즉, 아버지의 객체를 자식 클래스의 타입, 핸들러의 타입인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 즉 베이스 플러스 포인터, 요놈은 현재 누구를 가리켜요? 요놈의 객체를 가리켜요. 아버지의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get base salary. 자,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 함수입니다. 퍼블릭으로 지정된 멤버 함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객체는 요만큼인데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 갖고 이 자식 클래스 내에 있는 퍼블릭 멤버 함수인 get base salary 이걸 호출해요. 없는데 호출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생기겠죠. 없는데 호출하라고. 얘가 가리키는 놈은 아버지 객체인데 갖고 있는 양은 이만큼인데 단지 이 포인터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이 클래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멤버 함수인 get base salary를 호출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없는데 호출하라고 하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머가 derived 클래스의 멤버들 get base salary가 같이 이런 멤버들을 실제 없는데 호출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가 없다. 멤버 함수를 실제 활용할 수 없는데 활용하게끔 이렇게 호출을 했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능한 부분들을 막아놓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객체는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예요. 객체는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예요. 얘는 포인터예요. 자식 포인터가 아버지 객체를
가리켰다. 당연히 다음에 나오는 것 마냥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의 객체는 가리킬 수 있어도 그 반대는 안 된다. 자, 베이스 클래스, 아버지 클래스 포인터로 자식의 객체를 가리켰다. 가리키다 하더라도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부분은 아버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조금 전에 금고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실제 있는 부분.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가리켰다. 그 가리킨 이 포인터를 이용을 해갖고 멤버 함수를 호출했다. 호출했다.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호출했다. 그럼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어디 쪽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까요? 아버지 쪽에 있는 프린트를 호출한다. 자식이 있는 프린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 있는 프린터를 호출한다. 왜? 이 포인터의 타입은 커미션 인플로이고 이것은 핸들러 타입의 디펜던트 한다고 했어요. 핸들러의 타입에 디펜던트 한다. 즉 핸들러 타입에 있는 내용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호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에 존재하는 함수들을 호출한다. 어떤 경우에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아버지 클래스의 포인터로 연결했을 경우에 이 포인터를 써서 함수를 호출하면은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 그렇다면은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멤버는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즉,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객체가 있어요. 객체. 아버지의 포인터, 얘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왔고, 자, 커미션 인플로이 포인터. 조금 전에 자식 객체를 가리켰던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get base salary 함수를 호출했어요. 호출했어. 그리고 그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돼요. 컴파일 오류. 왜? 핸들러의 타입. 이 핸들러의 타입에 해당되는 함수들만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캐스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캐스팅은 잠시 뒤에 8절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드라이브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변경을 시켜주는 거야.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가리켰다. 그러면 이 객체를 얘는 자식의 객체의 타입이다. 그래서 캐스팅을 해줍니다. 이 포인터를. 캐스팅을 해줘갖고 그 캐스팅된 포인터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포인팅을 하면은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다운 캐스팅이라는 것은 아버지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아버지 클래스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자식을 가리켰다. 이것을 다운시킨다. 즉 하이러키, 클래스 하이러키 레벨에서 아래로 다운 캐스팅을 한다. 즉 해당되는 객체의 타입과 동일한 포인터로 얘를 다시 설정해 준다. 그래서 다운 캐스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다운 캐스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13장에서 나오는 버추얼 함수를 쓰는 겁니다.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자, 버추얼 함수 키워드 쓰는 것.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버추얼을 쓰게 되면은 버추얼 함수를 쓰게 되면 이것은 다이나믹 바인딩입니다. 다이나믹 바인딩. 자, 실제 수행될 때 컴파일 단계가 아닌 1대0 짝꿍이 다 맞다. 오른쪽과 왼쪽이 짝꿍이 맞다. 이것은 컴파일 때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 PTR12는 이 객체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프린터로 가면은 당연히 이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내에는 프린트 함수구나. 자, 정적 바인딩입니다. 이거는 1대1이 딱 맞는 경우, 즉 컴파일 단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 프린트라는 것은 ptr 1, 2가 가리키는 객체.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만드는 객체네. 그럼 여기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구나.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포인터는 결국에는 이 객체의 프린트라는구나.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 객체를, 자식 객체를 가리켰다. 그러면 이 프린터는 과연 누굴 것이냐? 어떤 것을 호출할 것이냐? 버추얼을 안 썼을 경우는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프린터 함수를 호출할 거고. 근데 만약 버추얼이라고 버추얼 함수로 프린터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아, 이것은 컴파일 단계가 아닌 런타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런타임 바인딩, 다이나믹 바인딩 또는 레이트 바인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결국엔 버추얼 펑션은 런타임 또는 다이나믹 또는 레이트 바인딩 이런 용어로 연결이 됩니다. 자, 버추얼 함수. 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해당되는 함수, 아버지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로 전이되는 함수들, 즉 이름이 똑같은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의 이름과 자식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의 멤버 함수, 동일한 이름들, 이런 것들을 전이를 시키자. 전이를 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버추얼을 씁니다. 버추얼을 어디다 쓸까요? 아버지 쪽에 쓰게 됩니다. 아버지 쪽에 써요. 근데 아버지 쪽에 쓰더라도 자식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버추얼이라고 써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은 지난번에 1학기 때 배웠죠. 오버로딩은 동일한 함수 이름의 파라미터, 시그니처, 함수의 시그니처가 다른 부분, 함수 이름은 똑같지만 시그니처가 다른 부분, 이것들을 중복해서 설정해 놓고 컴파일러가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은 뭐냐? 앞에 설정된 함수를 누르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 다음번에 즉 상속에서 자식 클래스에 정의되는 함수를 활성화시키자. 앞에서 상속 계층에서 앞쪽에서 설정된 함수 똑같은 이름일 경우 앞쪽에서 했던 함수를 누르고 자식 클래스에서 설정된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오버라이딩 펑션입니다. 오버라이딩. 자, 이럴 경우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쓴다. 오버라이딩을 쓴다는 말은 버추얼 함수를 쓴다는 말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레이트 바인딩과 다이나믹 바인딩이 있네요. 이거는 컴파일러 단계에서 실제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자, 프린트 함수는 포인터 1, 1, 2가 가리키는 객체에서 나오는 멤버 함수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객체는 이거네 하고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이 객체에 들어가 있는 프린트 함수를 호출한다. 다이내믹 바인딩은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즉 이 핸들러를 쓰는 겁니다.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썼을 경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포인터는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 객체는 프린트구나. 비록 아버지 이름으로 얘를 가리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얘가 가리킨 실제 대상인 객체 오브제이에 해당되는 프린트 함수나 오브제이에 들어가 있는 멤버 함수인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구나. 이것을 언제쯤 하느냐? 런타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때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버추얼이라고 함수에 선언을 해놨다. 그러면은 오버라이딩이 된다. 오버라이딩이 된다는 말은 상속을 내려가면서 아버지에서 자식, 자식에서 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앞에서 자식과 아버지 쪽에서 설정되어 있던 동일한 이름의 멤버 함수를 누르고 무시하고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손자에서 설정된 이 멤버 함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버추얼 함수 equal overriding,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쪽에 해당되는 멤버 함수 이 부분을 버추얼로 설정해주면 이게 오버라이딩 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명시적으로 자식 클래스 내에서도 버추얼이라고 키워드를 주는 게 바람직한 프로그램 습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있다. 아버지의 멤버 함수도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고 자식 쪽에서도 프린트 함수가 있다. 그걸 오버라이딩 시키겠다.
그러면 아버지 쪽에서도 버추얼 쓰고 자식도 쓸 필요는 없지만 버추얼이라고 쓰는 게 좋은 프로그램 습관입니다. 자, 버추얼이라고 하는 것, 오버라이딩 된다. 그 내용들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네요. 자, 예제로 들어가 볼까요?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어요. 아까와 달라진 것은 자, 아버지 클래스에 있던 멤버 함수 earnings와 프린트, 자식 클래스에서도 earnings와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걸 오버라이딩 시키겠다.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써갖고 자, 키워드만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동일. 자, 자식 클래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식 클래스에서도 사실 이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습관, 이거는 앞부분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함수 이름을 갖고 있는 오버라이딩 된 함수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 자, 아까와 같은 동일한 코드예요. 동일한 코드. 앞부분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문제가 세특했던 부분이 있었죠. 버추얼이라고 키워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프린트라는 함수 출력 결과가 4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비록 가리키는 대상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객체를 가리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프린트는 이 포인터의 타입, 이 핸들러의 타입인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의 타입에 종속된다. 그 종속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프린터는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프린터 함수를 호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제에서는 이 프린트, 아버지 쪽에 버추얼이라고 키워드를 써놨어요. 따라서 이게 오버라이딩 된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버추얼이라고 딱 키워드를 썼는데 달라졌죠. 앞에서 예죠. 즉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자, 아까는 이걸로 했을 때 요게 호출이 됐어요. 그게 동일한 이름으로 버추얼이라고 여기에 키워드를 썼을 뿐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버라이딩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객체를 호출했더니 버추얼로 키워드를 썼더니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런타임 때 얘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객체구나. 그러면 이 핸들러의 타입은 커미션 인플로예요. 그럼 얘가 우선 위쪽으로 간다. 위쪽 영역. 요 영역으로 갑니다. 보니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려고 해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거를 호출하려다 보니까 이게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있네. 그러면은 자식 클래스에서도 이 함수 프린트라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려갑니다. 오버라이딩 됐으나 현재 프린트라는 것을 무시를 하고 아래쪽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쪽으로 가서 이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쭉 가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치가 어딘가요? 자, 그래서 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가 호출이 돼서 요 5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버라이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베이스 클래스와 아버지 클래스 이걸 갖고 각각 1대1로 한다. 1대1로. 즉, 아버지 클래스 포인터로 아버지 객체를 가리킨다. 오케이, 가능. 디라이브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로 해서 자식 클래스 객체를 가리킨다. 오케이. 두 개는 컴파일 단계, 스태틱 바인딩이 됩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해줘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킨다. 이럴 경우에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 함수를 호출했다. 그 멤버 함수는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어떨 때?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는 한 8절에 세우는 다운캐스팅을 하지 않는 한 아버지 쪽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함수들만 호출한다. 근데 만약에 버추얼이라고 됐다. 버추얼 함수를 이용해서 폴리모피즘을 만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이 된다. 오버라이딩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클래스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면은 컴파일러가 이 포인트, 아버지 클래스의 타입을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살펴보니까 아까와 같이 프린트 함수를 살펴보니까 그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붙였다. 아, 그러면 이게 자식 클래스에서도 또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식 클래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쪽에 있는 프린트라는 버추얼 함수를 무시를 하고 오버라이딩을 하고 자식 클래스에 있는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거꾸로 자식이 아버지 객체를 가리키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식 클래스의 이름으로 레퍼런싱을 해서 만들게 되면 어떤 것을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컴파일 오류가 생긴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스위치문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현재 내가 가리키는, 지금 현재 가리키는 것은 포인터는 아버지 클래스의 포인터를 사용했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오브젝트다. 자, 이것을 스위치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군지. 스위치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살펴보세요. 그리고 14장과 15장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500줄에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2500줄에서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그 포인터를 가지고 이 포인터 타입을 어떤 걸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찾으려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 이 객체를 만들 때 A라는 타입을 했구나. 그러면 2500줄 여기서 내가 A라는 타입으로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 객체를 연결해야겠구나.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2500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새로운 타입을 깜빡할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 클래스 타입으로 포인터를 만들어서 요 놈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요 놈을 연결하면 돼. 자, 폴리모피즘은 불필요한 스위치문을 제거를 할 수 있다. 쓰지 않아도 된다. 폴리모피즘 그 자체로서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이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연하게 만들어진 코드는 결국에는 그 코드를 쓰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폴리머피즘을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좀 더 외관상으로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로직과 같이 스위치문과 같은 그 로직들을 만들어 갖고 뭐 스위치해 갖고 케이스를 만들고 해 갖고 불필요한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면 디버깅과 프로그래밍을 보수 관리, 보수 유지하기에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